네, 계속해서 인버스 프레 시리즈에 대한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프레 시리즈의 관계에 대해서 잘 살펴봤었죠. 살펴봤고요. 그리고 예제 3.12에 나오는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프레 시리즈라는 것은 결국에는 프레 시리즈 코에피션트들이 주어지면 거꾸로 우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xt를 유도하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xk 값을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2분의 1의 k의 절대값으로 해주고요. 20분의 파이 k 이렇게 주어지는 프레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주기를 t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주기 t를 2로 주어져 있고요. 즉 오메가 제로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오메가 제로는 t분의 2파이니까 결국엔 파이가 되겠죠. 오메가 제로를 파이로 하는 그런 프레 시리즈 코에피션트 xk에 대한 xt 값을 구해라.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t를 구하면 우리가 xt를 구하는 것은 앞에서도 봤었죠. 동일하게 우리가 k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k의 웨이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웨이트에다가 우리가 각각의 jk 오메가 제로 t 값을 우리가 각각 웨이티드 썸에서 구해주면 결국에는 프리 시리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xt를 구해주면 여기서 우리가 k 이퀄 xk의 값에 지금 k의 절대값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k 값이 0보다 큰 부분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는 우리가 k의 절대값이 그대로 k로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우리가 k승 익스포넨셜의 j의 20분의 파이 k 그거 곱하기 요 값이 여기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죠. 익스포넨셜 j의 k 오메가 제로 t 오메가 제로가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다 그랬죠? 우리가 파이로 계산했었죠? k의 파이의 t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이너스 부분 k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렇죠? k 값이 마이너스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2분의 1의 마이너스 k승이 되겠죠. 마이너스 k승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j의 20분의 파이 k 익스포넨셜 j의 k 파이 t 이렇게 종이력이 나올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이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정리를 해주면요.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k승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k로 이 익스포넨셜 부분을 묶어줄 수 있죠. 밑이 같으니까 지수함수에서 밑을 묶어주면 j로 묶여서 그리고 20분의 파이 k k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분의 파이에 플러스 파이 t에 k로 우리가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네요. 네,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부분이 이제 우리가 k를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로 놨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변수를 마이너스 k를 갖다가 우리가 l로 취한하면 그러면 우리가 L 값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로 바꿔서 서메이션이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K를 L로 우리가 치환을 할 수 있겠죠. 변수를 바꿔주면 2분의 1의 L승 그리고 이 값은 각각 마이너스 L, 마이너스 L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의 J에 나머지 부분을 묶어주면 되겠죠. 20분의 파이 플러스의 K 파이 t에 k 대신에 마이너스 l로 바뀌어지니까 우리가 l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각각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각각은 k에 대해서 지금 묶여진 형태겠네요. k승이 되겠네요. 어떤 우리가 서메이션의 k 이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a의 k승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a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ar이라고 할 수 있죠. a 아래 k승 얘는 어떻게 되죠? 무한등비급수의 합이죠. 그래서 초항이 뭐예요? k 값이 0일 때 이 값은 이 전체가 1이 되니까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되죠? 1-r
R의 n승분의 1-R분의 A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결과값이 나오죠. 초항 A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공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무한등비급수의 합의 형식이죠.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 항상 뭐예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가능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항상 이런 무한등비급수의 수식으로 우리가 이런 서메이션 형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주어지는 2분의 1의 k승이고요. 여기는 exponential j의 20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 t 이렇게 주어지죠. 이 부분, j 부분, 요건 이제 페이지가 될 거고요. 2분의 1이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매그니튜드가 되겠죠. 그래서 복소수의 k승이 됩니다. 그 복소수 값이 지금 2분의 1이 매그니튜드고 얘는 페이지니까 당연히 절대값을 씌우면은 1보다 크지 않고 매그니튜드가 2분의 1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값은 무한등비급수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수렴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1-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초항은 전체 0을 집어넣어주면 1이 나올 거고요. A 값은 1이 나올 거고요. 0 집어넣었을 공비가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익스포넨셜의 j에 파이 t를 먼저 쓰면 파이 t 플러스 20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뒤에 부분은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1-에 여기서는 여기서 1 값을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1 값을 집어넣어주면 초항이 나올 것이고요. 1 집어넣어줬을 때 결국엔 초항인데 그 값을 우리가 빼주면 되겠죠. 나중에 빼주면 돼. 0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주고요. 그럼 0일 때 이 값은 1일 테니까 0일 때 들어가는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의 R 값 2분의 1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에 파이 t 플러스 20분의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L 값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1이니까 여기 1이 들어가고요. 대신에 0 들어갔을 때 실제로는 1부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전체 값에다가 그렇게 해주면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계산하는 데서 L 값이 0일 때 값을 빼준 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양변을 우리가 통분을 해줘야겠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두 개를 곱해줍니다. 두 개를 곱해주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1-의 2분의 1의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j의 파이 t 플러스의 20분의 파이가 되고요. 얘 곱하기 얘 해주니까 그리고 얘 곱하기 얘 해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j에 여기 마이너스 부분이 나오겠죠. 마이너스의 파이 t 플러스의 20분의 파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얘 곱하기 얘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플러스 4분의 1이 나오고요. 4분의 1이 나오고요. 익스포넨셜 부분은 j 여기 마이너스 j 뒷부분이 다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죠? 네, 익스포넨셜의 0승이 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4분의 1만 남습니다. 4분의 1만 남고요. 분모는 어떻게 되죠? 분모는 여기 1 곱해지고 1 곱해진 게 두 개가 더해지니까 더해지면은 2 플러스에 결국엔 여기서 2가 나오고요. 2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에 파이 플러스 20분의 파이 파이 t 플러스 20분의 파이 마이너스에 2분의 1에 익스포넨셜의 플러스 j에 파이 t에 플러스 20분의 파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뒤에 이렇게 있겠죠. 네, 그럼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부분, 아래 부분이 각각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세타, 익스포넨셜의 j 세타 두 개가 더해진 형식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오일러 공식에서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그 값이 바뀌어서 나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간단히 쓰면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는 건 어떻게 구해졌었죠? 코사인 세타라는 건 2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j 세타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주어진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두 개 더해준 값은 2 코사인 세타가 됐었고요. 이 오일러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주면 우리가 이 주어진 수식에서 이 익스포넨셜 부분을 코사인으로 바꿔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정리하면 수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4분의 1이 있으니까 4분의 5로 바뀌고요.
두 개를 더해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주어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우리가 바뀔 겁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 플러스 20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제 분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부분이 1로 넘어가고요. 이 전체를 갖다 여기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값을 정리를 해주면 이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파이 t 플러스 20분의 파이 요게 이제 이 분자 부분이고요. 거기서 이 부분을 전체를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분모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5에 플러스의 코사인의 파이 t에 플러스 20분의 파이 동일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은 없어지고요. 없어져서 남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남는 값은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5분의 4를 갖다 각각 곱해주면 코사인에 4를 각각 곱해주면 코사인에 파이 t 플러스 20분의 파이 동일한 값이고요. 분자에는 3이 나오는 이런 결과값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없어지고 여기서는 4분의 8에다가 4분의 5 빼니까 4분의 3만 남죠? 전체 분모 분자에다가 4를 곱해주면 이런 형태의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제 3.12에서 우리가 인버스 프레 시리즈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이런 xt를 가졌을 때 우리가 이런 프레 시리즈 코에피션트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꾸로 우리가 다시 시간 영역 시그널을 구해봤고요. 문제 3.9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레 시리즈 코에피션트 즉 주파수 영역 시그널을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시간 영역 시그널을 구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9에 책에 나오는 문제 3.9에 A번 문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3.9의 A번 문제를 보시면 A번 문제를 보시면 xk가 주어지고요. xk가 마이너스 j의 디스크릿 시그널이니까 이런 임펄스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j의 델타의 k 플러스 2 플러스의 2 델타의 k 마이너스 3 플러스 2 델타의 k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지고요. 오메가 제로 값이 여기서 파이로 주어지는 이런 수식이다. 이런 프레이 시리즈 코에피션트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x의 k 값은 k가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각각 마이너스 j로 가지고요. 3과 마이너스 3일 때 2로 웨이트를 가지는 그런 xk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xt 값을 구해라. 그것이 문제고요. xt는 역시 앞에서 봤던 것처럼 k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각각 웨이트 xk를 가지고요. 익스포넨셜의 j의 k의 오메가 제로 t로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xk 값이 여기서 주어진 것처럼 k 값이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런 값일 때 j, 마이너스 j로 이렇게 가지겠죠. 각각의 값을 가지고요. 그때만 이 값이 0이 아니고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값은 우리가 보면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이 순서대로 하죠. 2, 마이너스 2일 때 k 값이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보면 2일 때는 마이너스 j 값부터 웨이트를 가질 거고요. 마이너스 j로 웨이트를 가지고요.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 이게 파이니까 k 값이 2일 때는 2파이 t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x의 k가 결국에는 x의 k라는 것은 k 값이 2일 때만 마이너스 j로 값을 가지니까 x의 마이너스 2가 결국엔 x의 2가 결국엔 마이너스 j라는 뜻이죠. x의 마이너스 2는 j가 되겠죠. j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2배의 익스포넨셜의 j의 3파이 t 플러스 얘도 2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3파이 t k가 마이너스 3일 때, 3일 때 각각의 값으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xt 값을 넣을 수 있고요.
이 값에서 우리가 각각 2파이 t로 우리가 이 두 개의 값을 코사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두 개를 j로 묶어주면 사인으로 바뀌겠네요. 마이너스 j로 묶어주면 j 2파이 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t 해서 이런 형식은 익스포넨셜의 j 세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의 j 세타는 어떻게 되죠? 사인으로 바뀌 2j 사인 세타로 바뀌죠. 2j 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2로 묶어주면 익스포넨셜 j의 3파이 t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3파이 t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2j 사인 세타로 바뀌고 따라서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2 사인의 2파이 t가 나오고요. 뒤에 부분은 2 코사인의 세타가 나오죠. 2 코사인의 세타 요걸 세타라고 했을 때 따라서 4 코사인의 3파이 t가 결과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에 대한 웨이트들이 푸리에 시리즈 스펙트럼 코에피션트들이 각각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거꾸로 해주면 우리가 이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3.13을 계속해서 푸리에 시리즈의 인버스를 우리가 생각해서 xt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인버스를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xt에서 xk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볼 텐데요. 3.13에 나오는 그런 시그널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xt 시그널, xk, 푸리에 스펙트럼 모두 중요한 시그널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xt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xt는 여전히 주기 시그널이고요. 우리는 지금 푸리에 시리즈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 시그널이고요. 주기가 라지 t로 주어지는 그런 주기 시그널이고요. 근데 시그널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시그널이 이런 스퀘어 펑션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그 스퀘어 펑션에 실제 시그널이 가지는 듀어레이션이 마이너스 t0, t0에서만 값을 가지는 이런 사각파가 존재하고요. 이 사각파가 t마다 반복된다고 하겠습니다. 라지 t마다 반복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 t0하고 t는 다른 값이죠. 이 값이 그대로 반복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그널을 주기 시그널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될 건 t0와 t가 다른 값이죠. 그래서 이 사각파의 듀어레이션이 실제로 값을 가지는 그 구간이 마이너스 t0에서부터 t0까지가 t마다 반복되는 거죠. 주기 t마다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 뭐가 되겠어요? 이 지점은 라지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되겠죠. 이 지점을 굳이 쓴다면 t 마이너스 t0 그래서 이 지점은 t 플러스 t0 이런 지점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이런 xt라는 주기 시그널에 대한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xk는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 즉 이런 사각파 안에 뭐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지만 이런 사각파 안에 코사인 사인으로 이런 사각파들을 다 웨이티드 썸으로 코사인 사인의 웨이티드 썸으로 이런 사각파를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xk를 우리가 한번 구해볼게요. xk는 어떻게 구했죠? t분의 1의 한 주기 t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주는데요. xt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에 k 오메가 제로의 t를 곱해서 적분을 해줍니다. 이제 한 주기를 적분해주는데 이 주기 적분해줄 때 0에서부터 t까지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 해줘도 되죠. 얘는 한 주기를 어떻게 잡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잡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잡으면 여기 조금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t에서부터 2분의 t까지로 한 주기를 잡아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 오메가 제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라지 t에 대해서 주기가 라지 t니까 오메가 제로는 뭐가 되죠? 오메가 제로는 라지 t분의 2파이로 우리가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 수식을 한번 풀어보죠. 이 수식을 풀어보면 t분의 1에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여기죠. 이 구간 사이에서 주어지는 xt,는 어떤 값을 가지죠? 예, 나머지는 다 0이고요. 마이너스 t0에서 t0까지만 값을 가지네요. 그래서 다 0이니까 다 0이 곱해서 0이 될 거고요.
t0에서 마이너스 t0에서 t0까지만 xt 값은 항상 1이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k의 오메가 제로 그대로 놓죠. 일단 그대로 놓고요. 오메가 제로 t의 dt 얘를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얘를 계산을 해주면요, 우리가 익스포넨셜 적분해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죠. 저기서 주어지는 값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익스포넨셜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k 값이 0이면 어떻게 돼요? k 값이 0이면 전체 익스포넨셜 함수가 아니라 뭐가 돼 버리죠? 적분 안에가 뭐가 되죠? 네, 적분 안의 값이 k 값이 0이 되면 전체가 1이 돼 버립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상수함수가 돼 버리죠. 익스포넨셜 함수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르게 계산을 해줘야 되죠. 1일 경우에는 전체 값이 좀 다르게 나올 것이고요. k 값이 0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먼저 우리가 그 값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k 값이 0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럼 xk는 이제 어떻게 돼요? xk는 적분값을 풀어주면 되겠죠? xk는 적분값을 풀어주면 t분의 1에다가 요 앞에서 이 전체를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 놈이 그대로 나오고 t 앞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t 앞에 있는 부분을 나눠주면 되겠죠. jk의 오메가 제로에 마이너스 1 곱해줘서 이렇게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되죠? 뒤에 부분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k 오메가 제로 t에 대해서 전체 마이너스 t0와 t0에 대해서 그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걸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t0 넣은 것을 앞에다가 써주면 tj의 k 오메가 제로에다가 익스포넨셜의 j의 k 오메가 제로의 라지 t에다가 t0 넣은 값은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뒤로 빼주죠. 마이너스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k 오메가 제로의 라이즈 t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됐죠? 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바뀌죠?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부분을 익스포넨셜 j 세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사인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2j 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따라서 얘는 j가 없어지면서 tk 오메가 제로분의 우리가 2j에서 j는 없어지고요. 사인의 k 오메가 제로 t 제로 t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미안합니다. 여기 t0니까 여기 t0가 들어가야 되죠. t하고 t0는 다르다고 했죠. 네, 다릅니다. 여기서의 t와 여기서의 t와 이 t0는 다르죠. 이 t는 뭐였어요? 주기의 t였고요. t0는 뭐죠? 네, 저 사각파에서의 그 듀어레이션 저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른 값입니다. 그래서 k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k가 2일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k가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k가 0일 땐 k가 0이면 어떻게 되죠? xk는 이 값이 뭐예요? 전체 1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값은 t분의 1에 마이너스 t0에서부터 t0까지 어떻게 되죠? 익스포넨셜 이 부분이 1이 되죠. 1 d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1을 마이너스 t0에서 t0까지 해주면 t분의 2t0가 되고요. 이렇게 주어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값이 0이 아닐 때와 k값이 0일 때를 각각 구분해서 우리가 구했고요. 그럼 실제로 0이 아닐 때와 k가 0일 때 그때 이 시간 이 값에 대해서 이 k값에 대해서 이 값이 실제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k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k가 분모 분자에 각각 있기 때문에 0을 넣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점점 0으로 가까이 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k가 0일 아닐 때 구한 수식과 k가 0일 때 구한 수식이 서로 연속적으로 k값이 연결이 되면 이 수식이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k값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0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 0이고요. 이 부분 0으로 가죠. 사인의 0으로 가면 이 부분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우리가 둘 다 우리가 미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오는 값이 t분의 2t0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엔 리밋을 해서 확인을 하면 이 k값이 0일 때
k가 0이 아닐 때 구한 이 수식에서부터 t분의 2t0로 점점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xk 값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x의 제로 값은 k 값이 0일 때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xk의 값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따라서 우리는 xk 값을 t분의 tk의 오메가 제로분의 2 사인의 k 오메가 제로의 t0 이고요. 0일 때는 어떤 값을 가져요? x의 0일 때는 x의 0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기선 0에선 정의가 안 되죠. k가 0이면 0분의 0이 돼 버리니까 이때는 t분의 2t0를 가진다는 걸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t가 어떻게 주어졌었죠? t가 오메가 제로가 어떻게 주어졌었죠? 라지 t분의 2파이였죠? 라지 t분의 2파이니까 이 값은 어떻게 돼요? 2파이 k. 그래서 2 사인에, 그래서 이 값은 오메가 제로를 t분의 2파이로 하면 우리가 2파이에 t분의 라지 t0 k가 이제 변수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디스크릿 시그널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디스크릿 시그널을 우리가 이 k에 대해서 각각 그려보면, 이 변수에 대해서 이 xk라는 시그널을 그려보면 그림 3.2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3.2에 보시면 우리가 물결 무늬로 표현되는 이런 가운데 물결이 이렇게 크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물결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그널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모양이 이런 시그널의 모양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어지는 그 t0와 t의 비율에 따라서, t0와 라지 t의 비율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생겨나는 그런 물결의 폭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시그널, 즉 어떤 x 값에다가, 여기는 지금 그냥 x죠. 사인의 x죠. 즉 파이로 묶어주면 파이 x분의 어떤 사인 파이 x,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특별하게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데요. 이런 사각파에서의 그런 푸레 시리즈 결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시그널로 우리가 대치되는 부분이죠. 시간 영역에서 사각파면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물결 무늬 모양의 그런 시그널이 나옵니다. 사인이랑은 좀 다르죠. 사인이나 코사인과는 다르죠. 점점 옆으로 가면 작아지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데요. 이런 특성을 가진 시그널을 우리가 싱크 펑션이라고 합니다. 싱크 펑션이라고 하고요. 새로운 펑션을 우리가 이제 지금 정의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싱크 펑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싱크 펑션이라고 정의하고요. 싱크의 x를 정의하게 되면, 싱크의 x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파이 x분의 사인의 파이 x로 정의가 됩니다. 파이 x라는 시그널로 정의가 되고요. 당연히 x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죠. x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지만 우리가 0분의 0이니까 정의가 안 되죠. 하지만 얘를 각각을 미분해서 0에 가깝게 넣어주면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이 시그널이 0일 때 어디에 가깝게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리밋을 해서 우리가 보면 이 값이 결국엔 1로 가까이 가는 것을 1에서 0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1을 얘가 0일 때 얘가 1로 가까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값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싱크 펑션에서의 싱크 0 값은 싱크의 0은 1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싱크 사인이 아니라 사인에 C가 들어가죠. 그래서 사인 0은 우리가 1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림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그리는 싱크 펑션 x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가지게 되는데요. 0일 때는 어떤 값을 지나간다고요? 0일 때는 1을 지나가요. 그렇죠? 0일 때 1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0일 때 1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x값이 각각 어떤 값일 때 0을 지나가나요? 분자가 어떤 값일 때 0을 지나가죠? sin 파이 x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죠. 거기에다가 파이 x를 나눠주는 거니까 점점 이 물결 모양이 작아지겠죠. 그런데 파이 x 값이 어떤 값일 때? 1일 때 sin 파이 x 2일 때 각각 어떻게 되죠? 0을 지나가죠. 그래서 1일 때, 2일 때 분자가 모두 0이 되고요.
분모는 0이 아니니까 항상 0을 지나가게 되겠죠. 즉 분자는 이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분모는 점점 증가하는 모양이니까 여기서 1을 지나가면서 여기서는 0을 지나가는 이런 모양이고요. 이 점점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사이드 로브라고 하죠. 이런 물결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여기는 1을 지나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1 정수값에서 모두 0을 지나가는 이런 파동 형태를 지니는데요. 이런 물결 모양을 지니는데요. 점점 x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 그림이 3.23에 있고요. 동일한 그림 모양이 그림 3.23에 있고요. 여러분들 싱크 펑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시그널 모양입니다. 시그널 모양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책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요 싱크 펑션 형태 꼭 반드시 기억하고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요 수식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프레이 시리즈를 쭉 다 봤고요. 프레이 시리즈에서 중요한 스퀘어 펑션에 우리가 프레이 시리즈 형태 코에피션트를 봤더니 싱크 펑션 형태, 이 싱크 펑션 형태죠. 결국엔 파이 x분의 사인 파이 x, 그렇죠? 여기 요 전체를 우리가 x라고 놓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싱크 펑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물론 디스크리트하지만 지금 k로 표현돼서 그래서 이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